내 돈이 빵원이면 수혜를 입는 종목이건 수혜를 안 입는 종목이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알려드릴 건 이 종목을 사기 위해서 목돈을 만드는 과정들을 천천히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릴 겁니다. 돈 모으는 것도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지금도 저희가 말씀드리는 걸 잘 들으시고 지출을 통제하고 돈을 모아서 그걸 불려서 목돈을 만들어서 자산에 투자하고 그 자산이 성장해서 내 계좌가 풍성해지는 그런 과정들을 겪기 위한 가장 기초니까요. 우리 1억 한번 모으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고민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0대인데 아직도 목돈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올해부터 제대로 시작하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라는 고민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뭐 해야 돼요?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작부터 너무 노력을 하지 마라. 이게 알아서 월급 불려지는 재테크 시스템이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나의 노력의 개입을 최소화해라.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어떠한 것들을 이루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상당히 많은 것들은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은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그 노력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들어가는 노력은 굉장히 작은데 얻을 수 있는 성과가 생각보다 커요. 그렇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계속 그걸 하게 된다는 거죠. 재테크도 처음에 과도하게 노력을 해서 어떠한 성과를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보다도 내가 처음에 노력은 적게 들여도 좋은 것들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결국 성과로서 나에게 크게 남네.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사실 이제 월급만 모아가지고 1억이라는 거를 모으려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일단 내가 돈을 모으려면은 월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월급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되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월 실수령액 한 240만 원 정도 시작해서 해마다 연봉이 오르는 것을 한 4%를 가정을 해서 이렇게 1년차부터 6년차까지 표를 만들었어요. 정말 현실적인.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한 월급의 55% 55%를 저축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내가 55%를 아껴야 된다는 거거든요.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55%를 아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아끼는 과정에서의 고민을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냐면은 내가 이 지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제한된 월급에서 내가 이 지출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길어질 때,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들이 반복이 되면은 내가 재테크를 하는 거, 돈 모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고민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고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통장 쪼개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돈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저축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네. 모르게 자동으로 모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고통스럽지 않게 내가 버는 돈의 55%를 모을 수 있다. 네. 자, 이렇게 급여 통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통장에서 여러분들의 급여가 들어올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 한 달 동안에 반드시 써야 하는 그런 지출의 항목을 이렇게 카테고리로 만듭니다. 생활비 고정 지출이 있고요. 개인 용돈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거비가 있고 비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에 대한 여분의 대비도 필요하겠죠. 제가 앞에서 55%를 저축을 하는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드렸기 때문에 이 전체의 비율은 45%로 맞추는 것입니다. 네. 비율별로 그냥 자동이체가 되도록 쫙쫙쫙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근데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난 저거를 맞추려고 하니까 내 급여가 턱없이 부족하네. 그런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급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명확하게 내가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맞네. 현실 직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외면한다고 해서 내가 돈이 더 잘 모이고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노후가 대비가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내 현실을 마주하고 거기에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게 마주하기 싫은 현실을 계속 피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를 아는 것도 통장 쪼개기의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4개의 통장,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투자 통장을 하나 더 만들 거거든요. 총 5개의 통장에 월급날에 자동이체가 되도록. 근데 이 자동이체가 되기 위해서는 20%, 10%, 15%, 5% 이 기준을 내가 미리 설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내가 돈을 어떻게 쌓았는지 그 패턴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고 이렇게 분배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정도 돈은 좀 여기서 아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하구나, 이렇게 계획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은 처음에는 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요 이제 은행을 다녔어요. 근데 한 번도 예적금에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예적금이
예적금에 가입하면은 원하는 목표를 못 이룰 가능성이 100%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스스로의 힘으로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2009년 당시에 상대적으로 취업을 좀 잘했다 라고 하는 선배들의 연봉을 보니까 그래도 연 3천만 원 이상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서울 아파트 가격 중간 가격이 한 4억 7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 3천이라는 것은 세금을 떼고 그 모든 연봉을 내가 저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 절반 정도는 내가 저축한다고 치고 대출 50% 받고 50%는 내 돈으로 한다고 했을 때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순수하게 그 아파트를 매수하는 그 시드머니가 17년이 걸리더라고요. 그 돈을 모으려면 17년이 걸리는 것을 그때 당시에 딱 마주를 한 거예요. 2009년도에 비교적 취업을 잘했다고 하는 선배들의 연봉을 갖고선 계산을 했는데도 저렇게 오래 걸린다니. 그러면은 내가 저축만 해서는 과연 그 목표를 내 스스로 이뤄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매우 큰 의문이 들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적금에 한 번도 만기를 채워본 적이 없어요. 주식 투자를 계속했지. 그래서 새벽 1, 2시까지 주식 공부를 했어요. 제가 이제 회사 입사하고 본격적으로 한 2년 반 동안 저런 수험생 같은 생활을 했는데 2년 반 동안의 수익률이 0.5%였어요. 국내 주식에 투자를 했거든요. 초이스님이 수익률 0.5 예적금이 이득 아닌가요? 라고 해주시는데 맞죠? 사실 맞습니다. 광근님이 저 때 들어왔던 월급을 그냥 예적금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2년 뒤 수익률은 최소 3.5에서 4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광근님이 결론 지은 건 뭡니까? 예적금도 하다 포기해보고 결국에 어떤 게 답이다. 그래서 찾은 게 미국 주식이었어요.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경험이 쌓이고 난 다음에 시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 자산을 많이 일구셨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해외의 사례를 보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보다는 주식 부자들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왜 그럴까를 생각해봤더니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장기간 우상향을 했다면 미국에서는 주식 시장이 장기간 우상향을 했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보다 미국의 주식 시장이 더 상승률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내가 어떤 실행을 할 때 확률 높은 환경에서 실행을 하는 것, 그 환경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꼭 미국 주식만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 주식이 좀 더 보편적으로 실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왜냐면 소액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누구나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광금님이 걱정했던 당시보다 지금은 미국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죠. 네. 우상향을 하다 못해 그래프가 45도 이상으로 기울기가 올라가면서 진짜 엄청나게 컸는데 그럼 지금도 미래를 봤을 때 또다시 한번 우상향할 수 있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것은 지금의 이제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이 추세가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다. 꽤 오래전부터 이어오고 있는 추세이다 라고 생각을 일단 하시고요. 그러면은 오래전부터 이어온 추세가 하필이면은 내가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갑자기 꺾일 것인가? 이것도 한번 과연 합리적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2020년 8월에 S&P 500 미국 주식이죠. 이걸 모아가시라고 처음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말했던 그 시점입니다. 그때부터 계산하기 쉽게 50개월 동안, 그러면 투자 원금은 5천만 원이 되죠. 50개월 동안 적립식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다면 그 성과는 어땠을까? 그러면 미국 주식은 50개월 동안 투자했을 때 성과가 8,100만 원이 됐고 거의 3,100만 원 네. 정도가 투자 수익이네요. 그리고 코스피 투자를 했다면은 마이너스인가요? 제가 계속해서 투자를 했다면은 과거와 비슷한 성과를 계속 이제 쉽지 않네요. 마이너스의 손실이 발생을 하는 4,700만 원 정도 네. 됐고요. 그리고 적금에 가입을 했다면은 한 5,450만 원 정도의 이제 성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3천만 원의 성과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다 연봉이 적다고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으로 나누게 되면은 연에 7에서 800만 원 정도의 연봉 상승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연봉이 적다, 소득이 적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소득을 커버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장기 우상향하는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국 주식시장이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경제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데, 그럼 실제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기간 동안에 다른 대통령 때보다도 더 주식 투자의 성과가 좋았냐, 미국 주식이 많이 올랐냐,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표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두 번째 당선이 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대통령들의 기준을 첫 4년 동안의 임기 동안의 수익률로 가정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수익률이 좋았던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있고요. 그리고 클린턴. 그런데 이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 이 시기에는 약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클린턴 대통령 때는 닷컴 버블이라고 하죠. 그때 한참 IT 관련된 주식들의 주가가 거품이 많이 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시작했던 그 직전 해에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시작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등폭도 더 컸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기저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가 다른 시기보다도 더 좋긴 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너무 단면적인 부분만 보지 말고 네. 이런 그래프들과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면 훨씬 더 의사결정하시기 편하실 거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계좌 개설부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왜냐면 이제 미국 주식이라는 게 막 달러를 사야 네. 되는 것 같고 미국 주식 도대체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니까. 근데 이제 계좌 개설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실제로 쓰는 광고가 아니에요. 네. 키움증권 영웅문 많이 쓰세요. 키움증권 영웅문 검색해 저도 주시면, 써요, 영웅문. 네. 키움증권 여기 들어가시면은 계좌 개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은 링크가 전달이 돼요. 그래서 그 링크를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모바일로 비대면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플랫폼 중에 하나가 ETF 체크라는 곳인데 국내외 ETF와 관련된 정보들을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앞에서 더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개별주가 아니라 이런 ETF 투자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수혜를 입을 종목들은 개별주에서 분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떠한 종목은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많이 갈 거고 네, 네. 예상대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개인들이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것이 과연 쉬우냐. 여러 종목이 있는데 거기서 한두 종목의 수혜주를 내가 꼽는 것이 쉬우냐.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혜주로 묶여있는 이러한 테마 전체에 투자를 하는 이 ETF로 활용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제 국내 ETF 같은 경우에 저는 주로 여기서 정보를 얻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특정 ETF 종목은 모르겠는데 AI와 관련된 이런 ETF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모든 ETF의 테마는 그 ETF의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검색해 보시면은 여기에 내가 원하는 관심 가는 그런 키워드에 이제 입력을 하시면은 관련된 ETF를 여기서 찾으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미국 AI 테크 탑 10을 여기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그래 AI와 관련되어 있는 ETF들이 이렇게 많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는 좀 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는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 라고 한다면은 이 밑에 하단에 거래대금 60일 평균 동안에 하루에 거래대금이 얼마 정도 수준이었는지 이 거래대금이 크다는 것은 매매가 활발하게 빠르게 이루어진다. 된다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만큼 투자자들이 이 ETF에 투자를 많이 하는구나 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웅문 다운받아가지고 그 영웅문에 어떤 이름을 넣으면 이걸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뭘 넣어야 돼요? 똑같이 여기에 이 이름을 그대로 검색하시면 돼요. 요 이름이 네.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이름을 그대로 검색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 이름이 너무 길다 싶으신 분들께서는 여기 종목 코드가 있거든요. 이 485540 이거를 입력을 하셔도 여러분들께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름은 좋은데 이 안에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지 ETF가 그쵸. 이제 구성이잖아요. 그쵸. 그 구성은 어디서 봐요? 여기 구성 종목이 있어요. 이 구성 종목을 보시면 Yes!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애플 이런 종목들에 투자를 하는구나. 아까 계속 양자 얘기 많이 나와가지고 양자 컴퓨팅 종목 한번 여기서 검색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걸 시연한다고 해서 이 종목을 사시는 게 아니에요. 나왔다! 키움 양자 컴퓨팅 ETF 무서워! 이게 요즘에 워낙 핫하니까 네, 광고 일단 양자 치면 돼요? 여기 나왔다. 신규상장 됐네. 현재로서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키움 이제 투자 자산 운용에서 한 종목이 운용이 되고 있어요. 주로 아이온큐에 대한 그 비중이 높은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보실까요? 아이온큐가 비중이 21%네요. 네. 21%. 그리고 관련돼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마벨 테크놀로지. 엔비디아도 들어가 있고요. 네, 그렇죠. IBM 들어가 있고 아마존도 들어가 있고 구글도 들어가 있고요. 저희 이거 사라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찾는 방법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거 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러면 하나 더. 뭐 모르겠고 엔비디아인가 뭔가 뭐 그거 들어간 거 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 우측 3선 이걸 누르시면은 메뉴들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종목 찾기. 엔비디아 한번 쳐볼까요? 엔비디아. 여기 엔비디아 있죠. 이거를 딱 검색을 하고 ETF 찾기를 누르시면은 오, 나오네. 엔비디아가 포함되어 있는 ETF들이 여기에 이제 미국 국기가 있는 것은 미국 직접 투자. 네, 미국 직투,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여기 한국 국기는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 그러면 여기서 거래량,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이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 그러면 이 중에서 거래량이 높은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첫 번째 나온 거는 뭐 2배 지수 추정하고 이런 거니까 웬만하면 그냥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SH킴님께서도 저 사이트 편해요라고 해주시는데 저도 오늘 이 사이트를 처음 알았는데요.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아무리 저희가 이렇게 알려드려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광금님이 알려드린 거 꼭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제가 광금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방송도 사실 월부 채널 말고도 정말 많은 곳에서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에서 나오시잖아요. 이렇게 노하우를 알려주는 게 귀찮은 일일 수도 있고, 그럼 이걸 내가 굳이 알려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일정 수준의 자산을 쌓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했던 고민들이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쓸까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월부에서 콘텐츠를 촬영하고 오고 제가 강의를 하고 온 다음날 그날 밤에 와이프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는 강의를 할 때 그리고 이러한 월부에서 촬영하고 올 때가 제일 흥분되어 있다고. 되게 기뻐하면서 집에 들어온다. 그 발걸음부터가 다르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랬나? 근데 왜 그랬지? 이 생각을 해보니까 강의장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눈빛이 변하는 걸 봐요. 처음에는 과연 내가 그걸 해도 돈을 벌 수 있을까? 약간 의문의 물음표였다면 점점 나도 저렇게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저 사람 신뢰가 가. 하는 그러한 기대를 확인했을 때, 그리고 이러한 컨텐츠를 여러분들께서 봐주시고 실행을 하시고 댓글로도 많은 분들께서 남겨주셨는데 실제로 얼마의 수익이 났어요.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저한테 주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되게 행복하고 기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도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혼란이 되게 많았어요. 나도 너무나도 돈을 잘 모으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하고 그게 과연 맞는 방법인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없었다.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조금 상처가 되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주식 투자를 공부를 할 때는 내가 노력을 엄청 많이 해야지 성과를 거둘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시간을 갈아 넣어야 해.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과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강의를 할 때는 내가 이렇게 좋은 것들을 알려드리면은 수강생 분들께서 조금 이 정도의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처음 시작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너무 과한 것을 요구했던 것은 아닌가. 너무 무리가 아니었나?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거에 대해서 재미를 찾고 내가 계속 해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언젠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 경험상으로도 그 노력보다도 훨씬 큰 성과가 나타날 때, 피드백이 좋을 때, 그때 기분이 좋고 계속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한 번도 그러한 노력을 했을 때의 성과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처음부터 노력을 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만들 때 제 마음가짐은 여러분들께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자본주의를 살아가신다면 정말 이 정도는 알으셔야 하는 것, 하지만 쉽게 시작하실 수 있고 성과까지 기대 이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한 관점에서 수업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고, 이제 재테크기 초반 같은 경우는 너나위님이랑 같이 강의를 하거든요. 너나위님은 부동산 그리고 돈 모으기의 관점에서 자동화된 시스템을 알려주시고, 그 자동화된 시스템에서 제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투자를 잘해서 불려나갈 수 있는 방법, 절세를 내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냥 내가 수업을 듣고선 나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성과가 나있네? 라는 그런 후기를 많이 받는 것이 너나위님과 저의 공통된 목표입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노력 대비 성과, 노성비가 굉장히 좋은 강의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테크 기초반 꼭 한번 들어보시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내 자산을 불려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꼭 직접 겪어보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월부 벌써 연차로 3년 차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월부 강의를 듣습니다. 저도 뭐 내마기도 맞아요. 듣고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월부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건 진심인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이런 정보 가져가세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이런 식으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정말 저에게 느껴졌기 때문에 듣고 있는 거라서, 오늘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강의를 무조건 들으세요는 아니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진짜 여기 안에 있는 정보들은 정말 자본주의 삶에서의 인생을 좀 바꿀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니까요. 고정 댓글 꼭 확인하시고, 광금님 마지막으로 첫 주식 라이브이신데 한번 소감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해 주십시오. 처음 시작을 도와드린다는 것은 어려워요. 처음에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성과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랑 안 맞나 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기를 하는 분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만큼 저와 그리고 너나이님께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서로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심은 분명히 있었다.
좋겠다. 그리고 수업을 들으시든 듣지 않으시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포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멘트까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을사년 한 해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빌겠고요. 행복하고 내 계좌에 플러스만 넘치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월부 제작진과 월부 대표님을 대신해서 새해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안녕.